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4장 3절에 있는 디터미넌트의 추가적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 그 일단은 이번 장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를 대략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이번 장에서는 그 앞절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n차와 n by n 크기의 정사각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디터미넌트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 즉 각각의 행에 대해서는 다른 행을 고정시켰을 때 선형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하게 되면 디터미넌트는 이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리고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해서 Elementary Row Operation Type 3를 적용을 해서 행렬을 변화시키면 디터미넌트는 행렬 변화시켜도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그 A라는 행렬이 인버터블 행렬이다 라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n이 2인 경우에는 A가 인버터블의 필요충분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지만,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이 동치명제를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 동치명제를 이번 장에서, 이번 섹션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명제와 관련해서 확인한 것은 A가 인버터블하지 않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인버터블 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치 명제는 이제 n이 일반적인 n에 대해서도 성립하지만 그 중에서 이쪽 방향은 우리가 확인했지만 반대 방향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섹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성질로서 다음 사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질이냐면, A하고 B가 모두 n by n 행렬이라고 할 때 A하고 B를 이제 곱할 수도 있고요. 또 B하고 A를 곱할 수도 있죠. 근데 행렬을 곱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하지만 디터미넌트는 행렬 AB와 행렬 BA가 다르더라도 디터미넌트는 동일합니다. 이 사실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냐면, 다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터미넌트와 행렬의 곱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렬 A와 행렬 B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를 먼저 계산해서 그것을 두 개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할 때, Elementary Matrix라고 하는
행렬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뭐 앞절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번 elementary row operation. 두 번째 2번 elementary column operation. 네. row를 가지고 행을 가지고 우리가 조작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열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각각의 행 오퍼레이션, 로우 오퍼레이션, 클럽 오퍼레이션들이 각각 모두 이제 타입이 모두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타입 1, 2, 3. 자, 뭐 컬럼 오퍼레이션도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먼터리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 컬럼 오퍼레이션을 m by n 정사각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적용하겠습니다. 타입 1이든 타입 2든 타입 3든 엘리먼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떤 이제 행렬이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행렬, 이는 우리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은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도 있지만 엘리멘터리 컬럼 오퍼레이션도 있으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컬럼을 우리가 조작을 해서 행렬을 이제 변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행렬도 두 개가 이제 반드시 같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뭐 구분을 하죠. E1, E2. 자, 이 R이라고 하고 이 C라고 할까요? 네. 로우 컬럼의 이니셜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R이나 이 C는 우리가 모두 엘리먼트 매트릭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매트릭스는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이나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얻어진 결과를 우리가 엘리먼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먼트 매트릭스는 만드는 방법이, 얻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얘기는 1학기 때 했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기억을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example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3차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이 행렬을 가지고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이제 교환하는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 타입 1이죠.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행렬을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엘리먼터리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먼터리 매트릭스는 조금 전에 하는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얻은 것이고요. 자, 엘리먼터리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도 이 녀석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I3를 여기다가 동일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고요. 자, 얘에다가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적용을 할 건데, 적용을 해서 혹시
이 행렬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자, 컬럼을 우리가 조작을 해서 얘를 만들고 싶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첫 번째 컬럼과 세 번째 컬럼을 교환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과 컬럼 오퍼레이션은 서로 조금 다른 형태의 오퍼레이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로 오퍼레이션이나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얻은 결과물, 결과 행렬을 우리가 엘리먼트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엘리먼트 매트릭스는 로우 오퍼레이션을 딱 얻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만은 아니고,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얻는 행렬은 엘리먼트 매트릭스는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얻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타입 1만 우리가 보고 이제 i3만 생각을 한 것인데, 일반적으로도 이제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먼트 매트릭스를 약속할 때는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이나 컬럼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얻은 행렬을 엘리먼트 매트릭스라고 불렀는데, 이미 엘리먼트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그 엘리먼트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부터 1번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컬럼 오퍼레이션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매트릭스를 생각할 때는 두 개 다 뭐 생각을 해도 상관없지만 로 오퍼레이션, 컬럼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먼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엘리먼트 매트릭스는 그냥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엘리먼트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엘리먼트 매트릭스를 얻기 위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타입, 지금 이제 엘리먼트 매트릭스는 2가 있다고 하면 이 2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잘 생각하면 그걸 적용해서 얻은 결과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스타라는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이 타입 1일 수도 있고요. 타입 2가 될 수도 있고요. 타입 3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타입 1을 적용해서 만든 것이었다면 2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엘리먼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할 때 타입 1을 적용을 하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근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타입 2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타입 2의 경우는 어떤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디터미넌트가 각각의 행에 대해서 리니어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를 k를 곱했다고 하죠. 그때는 이제 k를 이제 곱했다라고 하겠습니다. 타입 2인데 그 이제 0이 아닌 상수를 이제 곱하는 그 상수에 따라서 이제 디터미넌트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그 상수를 k라고 두겠습니다. 타입 2인데 k를 곱했다고 하죠. 자, 이 경우는 디터미넌트 2가 어떻게 될까? 즉, 적당한 행에
K만큼 곱해져 있으니까 그 K가 앞으로 지금 뽑아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K를 뽑고 나면 원래 처음 출발했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곱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in이 1이니까 K가 됩니다. 자, 타입 3를 적용한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가 앞에서 Elementary Row Operation 타입 3를 적용하게 되면 적용 전후의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는다. 즉, 2의 디터미넌트나 처음 출발한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Elementary Matrix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0이 아닌 K가 되거나 1이 되거나 하는 경우만 가능하죠. 물론 이제 타입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타입 2의 경우에는 곱하는 상수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값들은 타입 2의 경우도 0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0이 아닌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을 이제 해서 이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자, Elementary Matrix가 있는데 이 녀석은 Identity Matrix로부터 타입 1을 적용해서 두 개의 행을 교환해서 얻은 거였다면 디터미넌트 2는 마이너스 1이다. 자, 만일에 타입 2를 적용했다면, 즉 어떤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 k를 곱해서 얻어졌다면 이의 디터미넌트는 k다. 자, 그 다음에 타입 3를 적용했다면, 즉 한 행에다가 상수 곱해서, 이때 상수는 0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에 더했다. 그랬을 때 이의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인 1과 동일하다. 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 두 n by n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가 각각의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좀 증명하는 과정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경우로 좀 여러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나눠서 생각을 하죠. 일단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여기다가 페이지가 바뀌어서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가 다시 적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A하고 B는 물론 n by n 행렬입니다. 자,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본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인 경우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는 이제 타입에 따라서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 적용한 로우 오퍼레이션의 타입에 따라서 A의 디터미넌트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엘리먼터리 매트릭스인 A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스타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동그라미 건 나중에 쓰죠. elementary row operation 이제 적용을 해서 얻었을 겁니다. 그 오퍼레이션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지우죠. 이거를 이거를 옮길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스타라는 elemental operation의 타입에 따라서 생겨요. 스타가 스타의 타입이 스타가
한글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씁시다. 네. 1번, 그러니까 그냥 뭐 알아둡시다. 타입을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타입 1인 경우, 타입이 타입 1인 경우는, 자, 일단 A의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입 1은 교환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A하고 B 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 A하고 B를 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 A는 특별히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했냐면,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행렬을 변화시키는데, 변화된 행렬은 행렬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때 행렬의 곱을 할 때 필요한 행렬이 바로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IN에서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 스타를 적용해서 A를 만들었다면 A, B는 어떤 행렬이냐면 B에다가 똑같은 스타라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 적용을 해서 새로운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그 행렬이 바로 A 곱하기 B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B는 B로부터 똑같은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만든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 적용할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A, B의 디터미넌트는 B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스타라는 오퍼레이션 타입이 1이므로, 즉 B의 두 행을 교환해서 만든 것이므로 A, B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B하고 이제 부호가 반대로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A의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이 식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디터미넌트 B이니까 마이너스 1 대신에 디터미넌트 A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자, 그러고 나면 이 경우에는 A, B의 디터미넌트가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의 곱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는 이게 성립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타입 2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 경우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IN의 어떤 한 행의 상수 K를 곱하는 것인데요. 0이 아닌 상수, 그 상수를 K라고 하겠습니다. K. 이 경우에 multiplying y죠, y. 네, y. multiplying I K. 네, 난제로 K. 이제 곱한 경우를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디터미넌트 얼마였죠? K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도 똑같이 A, B는 B에다가 같은 스타 오퍼레이션, 스타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만든 것이 A, B죠. 그것은 이제 뭐 타입 1이든 타입 2든 타입 3든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 B의 디터미넌트는 B로부터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즉 타입 2, 즉 상수 K를 곱한 건데요. 어떤 항에다가.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달라진다고 우리가 섹션 4장 2절에서 생각했냐면 K가 곱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K 대신에 디터미넌트 A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디터미넌트 A가 디터미넌트 B의 곱과 일치합니다. 즉, 이 경우도 성립하죠? 자, 보니까 타입 3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디터미넌트 A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 B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B에다가 스타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디터미넌트 A, B는 1호부터 만들어졌는데 타입 3의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동일했었죠. 따라서 B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디터미넌트 A가 1이니까 이 식이나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나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A가 엘리먼트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이 사실이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한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A의 랭크를 생각했을 때 그 랭크가 N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랭크가 N보다 작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텐데요. 자, 이 경우는 앞에 있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A의 디터미넌트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근거가 바로 콜로롤이었죠. 앞에서 얘기한 CRM 4.6 다음에 나오는 다른 정리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A의 디터미넌트는 이제 됐는데, 자, 이 식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0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도 성립하려면 오른쪽이 0이니까 A, B의 곱은 디터미넌트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상관없이, B에 상관없이.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A, B 곱한 거 디터미넌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A, B 곱한 거의 랭크를 이제 계산을 이제 먼저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행렬의 곱의 랭크는 A의 랭크 혹은 B의 랭크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 녀석은 랭크 A보다 같거나 작고 또 랭크 B보다도 같거나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랭크 B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랭크 A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랭크 A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A의 랭크가 N보다 작은 거니까 A, B 곱한 거의 랭크도 N보다 작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1학기 때 했던 거죠. CRM 3.7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에서 우리가 적용했던 이 콜로러리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AB는 랭크가 N보다 작으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의 디터미넌트는 뭐 모르지만 어떤 값일지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디터미넌트 AB가 0이고 디터미넌트 A가 0이니까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도, 즉 A의 랭크가 N보다 작은 경우에도 이 식이 성립하죠. 이렇게 성립합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경우 했고 2번 경우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1번 경우 네, 1번 경우는 이제 3번의 경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한 건데요. 네, 3번의 경우는 이제 랭크가 N보다 작은 경우는 다 커버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랭크 A가 N인 경우만 하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A의 랭크가 N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elementary operation을 통해서 행렬 A를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A의 랭크가 N인 경우에는 우리가 A를 가지고 elementary operation을
적절히 잘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행렬을 이제 변형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행렬까지 만들 수 있냐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만들어진 기하행 사다리꼴에서 그 리딩 코에피션트가, 즉 0행이 아닌 0 벡터가 아닌 그 행의 개수가 랭크의 개수랑 같았습니다. 랭크의 수랑. 네, 지금 이 경우는 랭크 n이기 때문에 기하행 사다리꼴의 행렬에서 0 벡터가 아닌 행의 개수가 n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의 랭크가 n인 경우에는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들을 적용을 해서 일종의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거죠. 일종의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을 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이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번 그 엘리먼트 매트릭스, A가 엘리먼트 매트릭스일 때에 주어진 C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때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이제 의미를 이제 활용했는데요. 별게 아니라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행렬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거에 대응하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최종적인 결과는 A에다가 첫 번째 적용한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이 있을 텐데, 그 로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첫 번째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변형을 한 행렬은 다시 이 행렬에다가 또 다른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하면 나오는 그 행렬이 됩니다. 즉,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 적용하는 과정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행렬을 곱하는 것은 주어진 행렬의 왼쪽에다가 우리가 적용하는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A의 랭크가 n인 경우는 그 A의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적절히 잘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체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A에다가 이쪽을 곱한 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 A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전체의 역행렬을 이제 곱하면 되는데요. 자, 따라서 그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역행렬을 이제 곱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행렬이라고 쓴 게 약간 좀 조금 타이핑하기가, 그러니까 쓰기가 좀 번거로운 면이 있는데, 역행렬이라는 사실보다는 이 역행렬 자체도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즉,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역행렬도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는 거죠. 즉, 이 식의 의미는 A의 랭크가 n이 되면 A를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식을 인버스에 집중하지 말고 인버스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다. 즉, A를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에서 사실 한번 했던 내용인데, 1학기 때 이 내용이 자, 플로럴이 따름 정의였는데요. TRM 3.6 다음에 나오는 콜로럴이 3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는 그 A가 인버터블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A의 랭크가 N이라는 것과 A가 인버터블이라는 것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이 콜로롤이 3번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1학기 때 했던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할 때, 기호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A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고이기 때문에 그 인버스로 쓰지 말고 그냥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설명한 거라고 별도의 얘기로 좀 보면 좋겠고요. 자, 랭크가 n이면 A가 인버터블하고 따라서 A는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곱을 쓸 수 있는데 그 곱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를 이제 쓰는 게 귀찮아서 인버스 택한 것까지는 이제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도 이제 인덱스도 우리가 좀 쓰기 편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들은 이제 모두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디터미넌트 여기다 다시 쓰죠. 이거죠.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A, B 반응률 디터미넌트를 보는데 A 대신에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우리가 먼저 바꿔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쓰고 나면 자, 이 행렬들의 곱셈을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줄친 부분을 하나로 생각하고 얘를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고 나머지 어떤 다른 행렬이 곱해져 있는데 이러한 곱셈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1번을 생각하면 네. A가 여기 1번은 A가 엘리멘트 매트릭스면은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1번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네. 네. 순서가 좀 달라졌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적용하면 얘는 디터미넌트 EM과 디터미넌트 EM-1 해서 E1B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쪽이 또 엘리멘트 매트릭스니까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와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 곱으로 또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EM의 디터미넌트는 그대로 있고요. 뒷부분만 봤을 때 디터미넌트 EM-1의 디터미넌트 EM-2 해서 E1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B의 왼쪽에 곱해져 있는 엘리멘트 매트릭스가 계속 분리가 되겠습니다. 남는 것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2원까지 이제 앞으로 못 꺼낼 수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는 거죠. 분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디터미넌트는 스칼라죠. 따라서 이 곱셈은 스칼라들의 곱셈이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디터미넌트 E1 네, 뭐 여기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지금은 이제 EM에서 EM-1의 E1, B 곱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자, 그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도 이거 왼쪽에 엘리멘트 매트릭스 곱해져 있으니까 지금 방금 한 거에 의해서 EM을 앞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또 EM-1도 엘리멘트 매트릭스니까 또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두까지 다 분해가 가능하니까 E2가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에 남는 게 E1이 남는 거죠. E1이 디터미넌트. 그래서 B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엘리멘트 매트릭스만 곱셈을 해서 디터미넌트 생각하는 것은 각각의 엘리멘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지금 방금 한 이 사실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M부터 E1까지 곱과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디터미넌트 B를 이제 붙이면 되죠. 자, 중간에 괄호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였죠? 이게 A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도 A, B의 디터미넌트가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CRM 4.7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CRM 4.7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행렬이 인버터블할 필요 충분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음 콜로러리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죠. 콜로러리를 증명을 하는데 앞에서 사실은 내용을 이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미 알고 있는 거. 자, A가 인버터블이 아닌 경우부터 먼저 해보죠. 자, 인버터블이 아니면 A 랭크가 어떻게 됐었죠? n이 아니라 n보다 작습니다. 근데 랭크가 n보다 작으면 디터미넌트가 0임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정리였는데요. 플러럴이 CRM 4.6 다음에 나오는 콜로러리에 의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가지지 않을 때는 디터미넌트가 0이다를 이미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할 게 인버터블인 경우를 하면 됩니다. 자, A가 인버터블인 경우는 어떨까? 그러면 인버터블의 의미가 뭔가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역행렬이라는 게 뭔가요? A하고 곱했을 때 앞뒤로 바꾸더라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녀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행렬을 인버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가 존재하는 행렬이 인버터블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 식에다가 지금 방금 증명한 theorem 4.7의 내용을 적용해 보죠. 즉, determinant A inverse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 행렬이 뭐랑 같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같습니다. 따라서 1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아직 theorem 4.7 적용한 건 아니고, theorem 4.7 적용한 것은, 근데 이 녀석이 뭐랑 같나요? theorem 4.7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A의 디터미넌트와 A 인버스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곱했을 때 1이 됩니다. 자, 얘도 스칼라고 얘도 스칼라인데 곱셈을 해서 1이 되니까 A도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A 인버스 디터미넌트 0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걸 확인했나요? 인버터블일 때는 0이 아니고 디터미넌트가, 인버터블이 아닐 때는 디터미넌트가 0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확인한 것이죠. 왜냐하면 1번을 이제 대우명절 생각을 해보면 1번의 대우가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뭔가요? A가 not invertible의 부정인 거니까 invertible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명제와 두 번째 확인한 명제와 역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치 명제를 확인했죠. 자, 근데 이런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역행렬의 디터미넌트와 그 A의 디터미넌트의 곱이 1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버터블인 경우에 한해서, 인버터블이 아닌 경우에는 뭐 역행렬이 없으니까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버터블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A 인버스 디터미넌트가 A의 디터미넌트는 0은 아니고 역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바로 역수가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라는 얘기죠. 근데 역수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듭 제곱 형태로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호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기호가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뭐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죠. 자, 이쪽은 행렬의 곱에 대한 역을 표시하는 이제 기호입니다. 여기는 스칼라의 곱셈에 대한 역을 표시하는 기호인 거죠. 그래서 그 기호가 디터미넌트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콜로러리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A가 인버터블인 경우에 A의 인버스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역수다 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두 가지 정도 증명을 받기 못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